오늘 또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꾼 100억 독서법. 이 말씀을 해주실 꿈대지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꿈대지입니다. 네. 네. 오늘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꾼 100억 독서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그냥 다 읽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스트셀러가 정말 많지만 이 베스트셀러를 읽고도 그냥 삶이 그대로인 사람이 있고, 책을 읽고 점점점 내 삶이 나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미 읽어보고 또 인생까지 바꿨던 꿈대지님의 조언을 들어본다고 하면 앞으로 훨씬 더 괜찮은 독서를 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을 읽는데 왜 삶이 바뀌지 않을까? 네. 저는요, 원래는 한 건물에서 사업을 하던 임차인이었어요. 근데 그 건물에서 이제 건물주한테 쫓겨났어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이제 열심히 책을 읽고 또 공부를 하고 투자하면서 지금은요, 5개의 상가 건물에서 월세 2천만 원 받는 건물주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임차인이다가 건물주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됐던 게 바로 이 독서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독서를 이번에 처음 했냐? 그건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도 뭔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있어서 막 책을 읽었었거든요. 네네. 저희 학교 언덕에 이렇게 중앙도서관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공강 시간에 가면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읽었던 게 뭐 한국의 젊은 부자들 이런 거 아시죠? 있죠. 네네. 네. 그거랑 이제 그때 사무장님 책은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왕비즈. 그때 저도 대학생이었으니까. 아, 그렇군요. 네. 네. 저희 이제 동년배예요. 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뭐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 이런 것들을 읽었는데 정작 그런 책들을 읽어도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주위에서 좀 이상하게 쳐다봐요. 너 자꾸 부자 한다고 부자 될 것 같아?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처음에는 제가 좀 조급했거든요. 네. 근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아유, 이거 인생 바뀌는 거 아니네. 부자 되는 건 그냥 책에 나와 있는 얘기야. 이렇게 하고 책을 안 읽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진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때도 책을 읽고 지금도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나? 이게 궁금했어요. 네네. 왜냐면 이걸 알아야지 다음에도 또 적용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요, 바로 많이 읽고 열심히 읽고 이거 하나 중요하지 않다. 그냥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하다. 인생을 바꾸는 독서법은 따로 있다. 이걸 알게 된 거죠. 아, 네. 그래요? 쉬워요, 여러분. 제대로 된 책을 고르고요. 제대로 읽고 실천하면 돼요. 오, 수식어 다 제대로, 예. 좋은 책을 고르고 잘 읽고 실천까지 이렇게 하면 일단 실천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읽는 방법도 좀 다를 수 있고 책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을 제대로 골라야 한다. 어떠한 책을 읽을까? 네, 말씀을 해주세요. 책을요, 내가 지금 관심 분야가 뭐지? 그리고 내 상황이 어떤지 이걸 파악하고 나서 책을 읽어야 돼요. 네네. 사실 제가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안 했었는데 중3 때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네. 근데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공부를 안 해서 못한다 했는데 이젠 열심히 하려고 해도 못하니까 그게 더 미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너 이제 기본서 보는 거 그만하고 문제를 풀어봐. 그렇게 문제 풀다가 자꾸 틀리는 부분 있으면 거기 다시 기본서를 봐.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얘기해준 대로 한번 공부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저는 독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남들이 좋다는 책, 추천하는 책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인생이 안 바뀌어요. 내 상황이 지금 어떻고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A단지를 사는지 B단지를 사는지에 따라서 뭐 5년 뒤, 10년 뒤 가격이 다르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집을 사야 되지? 이런 걱정 아니면 내 고민이 있을 때 그때 입지 분석, 내 집 마련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 훨씬 효과적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바로 베스트셀러보다는 스테디셀러를 고르는 거예요. 사실 베스트셀러는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좀 유행하는 책들 아니면 뭐 출판사에서 광고하는 책들도 있잖아요. 사무장님 이제 출판사도 운영하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책들 읽기 이전에 저는 10년이고 20년 전이고 꾸준히 사랑받는 스테디셀러를 먼저 읽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창업이나 마케팅, 투자 분야를 막론하고요. 그 각 분야에 뼈대가 되는 진리는 저는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생각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자의 인생 훔쳐라. 네, 이거, 저자의 인생 네. 훔쳐라. 네. 이거는 이제 저자가 어떤 프로필을 갖고 있는지 먼저 네. 체크하고 책을 읽으라는 얘긴데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저자 이 프로필 먼저 보고요. 기사나 인터뷰 영상 이런 거 있으면 보고 이제 책을 골라요. 네. 왜 그러냐면요. 저자가 그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낸 사람은요. 그들만의 전 철학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무장님도 사무장님만의 그런 투자 원칙이나 철학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분들도 다 위기를 극복했을 때 그 지혜나 아니면 기회를 더 큰 행운으로 만드는 통찰력 이런 것들을 읽고 그걸 내가 훔쳐야지 나한테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저자가 실제 그 분야에서 성과를 낸 사람인지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네. 어쨌든 정리해보면 인생책 고르는 방법은 모두에게 좋은 책이 아니라 내 상황에, 내 조건에 맞는 책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고, 어쨌든 뭐 지금 청약 통제도 넣기 전에 뭔가 종잣돈을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빌딩 투자 책 같은 건 읽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것처럼 모두한테 좋은 책이 아니라 내 조건에 맞는 책이 가장 좋은 책이고, 또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통해서도 올라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스테디셀러가 또 가장 좋으니까, 검증된 책이니까 스테디셀러를 고르면 좋겠다. 그리고 저자분께서 기왕이면 성과까지 같이 냈던 분을 고른다고 하면 그게 가장 좋은 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된 책 고르기 나왔는데 이제 제대로 된 책 읽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과연 어떻게 읽어야지 정말 제대로 읽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 처음에 사무장님이 책 맛있게 읽는 법을 알려준다고 하셨는데 오늘 제가 진짜 맛있게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작년에 회사를 다녔었는데요. 네. 그때 직장 동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직장 동료가 하루는 자기가 휴가를 쓰고 점을 보러 간대요. 그래서 무슨 휴가까지 쓰고 점을 보러 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그런 데를 안 가거든요. 강릉까지 간대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휴가를 쓰는 거죠. 이제 이 친구는 내가 올해 얼마나 계약할 수 있을까? 승진할 수 있을까? 시험 합격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니까 거기가 맞는다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갔다 왔는데 궁금하잖아요. 서울에서 강릉까지 갔으니.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땠어요? 그랬더니 그 보살님이 담배를 한 대 쫙 피면서 올해 봄에 귀인을 만난대요. 그런데 대운이 들어오는데 그 기인을 잘 만나면 그래서 계약을 3건을 하고 좋은 일이 생기는데 만약 그 기인을 놓치면 올해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요? 그게 다예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런데 올해 터를 옮기면 좋으니까 그걸 참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나한테 낯서니까. 네. 근데 친구가 터를 옮기라는 얘기를 듣고 집하고 회사랑 멀었는데 이번 기회에 회사 근처로 이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이렇게 강릉 보살님 한마디에 이사까지 하는 이런 실행력이면 저는 독서를 이렇게 해도 인생을 바꾸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책을 언제 많이 읽냐면요. 아이들 재우고 밤에 읽거나 새벽에 일어나서 조용할 때 읽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보살님한테 가듯이 나는 책을 읽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먼저 고민을 가지고 이제 책을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카페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동네에 카페가 막 5개, 6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카페 중에 우리 카페를 먼저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장사의 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책 장사의 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책을 읽어요. 그러다 보면요. 이 저자랑 대화를 하게 돼요. 밑줄도 긋고 내가 와닿는 부분들은 좀 아리송한 데는 이렇게 물음표도 해놓고 뼈 때린다 이런 데는 책도 막 접어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책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읽는 이런 책들 저도 이렇게 여기 밑줄에 막 접어놓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실제 이렇게 책을 읽어요. 저는 안 접는데. 아니, 농담이에요. 대표님은 1000억 독서를 하셔서 그러신가 봐요. 100억 독서까지는 접어야 돼요, 네. 여러분. 좋습니다. 노력을 해야죠.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책을 읽다 보면요. 이 책에서 얻는 인사이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보살님한테 물어볼 때 올해 봄에 귀인이 있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저번 주에 만난 그 고객인가? 아니면 다음 주에 미팅이 잡혔는데 이분이 내 귀인이 될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책을 그렇게 읽거든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나한테 이때 이런 얘기였나? 이렇게 막 혼자 생각을 하면서 읽어요. 그러면서 저만의 부적을 만들죠. 마치 털을 옮겨 이런 부적처럼요.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요. 이 책 안에서요. 부적이 적으면 1개, 많으면 10개, 20개도 이렇게 얻어요. 야, 이거 나 해야 되겠다. 이거는 무조건 실행해야 되겠다. 그런 일독일행 할 수 있는 그런 부적을 얻으면요. 그 중에서 나한테 적용할 한 가지를 찾아서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예요. 이렇게 책을 읽으면요.
인생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 정리해보면은요, 일단 내가 카페를 하던 아니면 어떤 업종, 도전하려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항상 좀 성공했던 분들의 포인트를 찾아야 되니까 내가 나에게 필요한 책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이 저자들이 항상 이 책에서는 인사이트를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인사이트를 꼭 끄집어내야만 하고, 내가 캐시천 마크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얻는 것까지만 끝내지 말고 이거를 그냥 지식으로 읽는 것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실천하고, 실천해보려고 노력을 하면 이거를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에 적용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항상 무언가를 도전을 할 때 내가 그냥 고민해서 하는 것보다 나보다 먼저 경험했고 그 경험에서 또 좋은 성과를 냈던 그런 분의 경험담, 이런 책들을 보면 거기에서 또 많은 힌트를 얻었고, 그 힌트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거를 내 거로 적용해보면 그거 자체가 또 인생을 하나씩 또 바꿔가는 노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저도 실제로 경험했던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정말 많은 좀 독서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모임 하면 정말 독서 모임까지 해야 되나? 원래 그렇게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사실 시간이 없잖아요. 요즘에는 책 말고도 할 게 많은데 책 읽는데 모임까지 해야 되나? 이게 고민이신 분들한테 제가 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책을 제대로 읽으려면요, 메타인지를 높여야 돼요. 사실 이 메타인지라는 건 이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이나 요즘 뭐 인지, 심리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식이 정확하게 들어있다, 아니면 나는 이거 아리송하다, 이걸 알 수 있는 능력이요. 즉 객관적으로 나를 파악하는 능력인데요. 만약에 이 메타인지가 높지 않으면요, 책 한 권을 그냥 0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고 나 책 다 읽었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단 한 페이지를 읽어도 이 책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실행하는 게 훨씬 책을 제대로 읽는 거거든요. 지금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자기 자신을 좀 파악하는 게 정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네. 어떤 건 알고 있고 어떤 건 좀 모르고 있고, 그 부분을 혼자 있을 때는 좀 잘 인지를 못하지만 서로 얘기를 해보면 더 효율성 있게 좀 독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왜 독서를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고 나면 아는 것 같지만, 읽을 때는 이해되는 것 같지만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경험을 또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책을 다 읽었는데 분명히 왜 내 머릿속은 비어있지?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더라? 거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효율적인 독서법에 좀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단계까지 하면은 내가 이거를 정말 내 거를 소화할 수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책을 읽다 보면 이 책도 읽어야 되고 저 책도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읽기 바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설명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EBS에서 학습에 대해서 한번 다큐를 다룬 적이 있어요. 내가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이게 다음날 기억에 남는 퍼센테이지래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강의를 듣고 끝 이러면 다음날 5%밖에 기억이 안 나고요. 읽기까지 했으면 10% 기억이 남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누군가한테 설명해주는, 그러니까 가르쳐주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 90% 기억이 남는데요. 사실 이 뇌가요, 되게 효율적인 구조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정말 수많은 정보를 이렇게 듣잖아요. 기존에 들은 걸 빨리 버려야 또 새로운 걸 들으니까 이게 빨리빨리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런데 내가 누군가한테 알려주거나 써보거나 이렇게 아웃풋하는 과정을 거치면요, 뇌에서 뭐지? 이거는 내가 기억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각인하고 이게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해도 나는 왜 남는 게 없지? 나는 지금 머리가 늙었나 봐 라고 한 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보기만 했을 때는 까먹게 되지만, 내가 이제 읽었던 거를 누구한테 전달을 해야 된다, 읽었던 걸 누구한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거의 90% 이상 본인이 소화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강의를 많이 해보고 책도 써봤지만, 사실은 제가 누구에게 노하우를 알려주려고 하는데 제가 가장 많이 얻는다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뭐 경매 책만 하더라도 여러 권을 썼는데, 야, 이거를 책을 쓰고 강의까지 하려고 하면, 특히 강의를 하려고 하면 이거는 글은 썼다 지웠다가 가능하지만 네. 강의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그냥 온전히 맞아요. 말을 뱉으면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지식이 완벽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뇌도 지금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이걸 더 완벽하게, 더 긴장하면서 맞아요. 축
추측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걸 잘 기억이 안 날까라고 하는 거는 이걸 가지고 남한테 토의를 하거나 일단 말하기부터 시작하게 되면 훨씬 그 지식을 더 많이 챙겨가고 이거를 전달까지 해준다고 하면 거의 90% 이상 소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도 실제로 경험했던 거니까 많은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것도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독서 모임을 하다 보면요, 저한테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되게 신기해요. 같은 책을 읽었는데 그 모임에서 얘기하다 보면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얘기해주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린 다 다른 경험을 하고 살았으니까요. 모임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사는 곳, 뭐 나이, 내가 직업 다 달라요. 그러면 같은 책을 읽어도요, 다르게 다가와요. 그래서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 나는 책 한 권을 읽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인생 경험을 8번, 9번 사니까 마치 책 8번, 9번 읽은 그런 효과가 나와요. 특히 저희는 투자 모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도 되게 자연스럽게 지금 투자 방향이나 전략, 고민 이런 걸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투자 경험치가 1인데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듣다 보니까 훨씬 그 간접 경험치도 많이 올라가죠. 그다음 환경 최적화도 또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이 독서 모임은요, 한마디로 메타의 인지도 높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도 내가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책에서 배운 걸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주는 가장 최적화된 환경이다. 네, 이걸 얘기 드리고 이게 싶어요. 실행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좀 약간 강제적으로 나 혼자 지나치는 네. 게 아니라 또 실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그런데 또 독서 모임 이걸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들으셨죠. 그럼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들으셨어요. 이제 저희가 10기인데 수강생이 지금까지 2,000명이 넘으시거든요. 네네. 처음에 이 독서 모임 할 때는 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바뀐 걸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듣다 보니까 이게 책 읽고 인생 바뀌는 게 제 이야기만은 아니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인생 바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회원 성공 사례를 여러 분을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다 잘랐어요. 다 잘렸어요. 자르고. 네. 대표적으로 소로스 버핏님도 이 행동 통해서 또 많은 영감 얻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큰 성공 또 긍정적인 부분을 만들어낸 회원분 사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 잃고 퇴사한 30대 여성 인생을 바꾸기까지 곰젤리나님. 곰젤리나님은 행동 이제 수강을 하셨던 수강생이신데요. 네. 이분이 원래는 성수동에 있는 패션 회사의 해외 영업부에 근무하던 직장이 있었어요. 패션 회사 해외 영업부. 네. 네네. 성수동 하면 요즘 핫플레이스 네네. 패션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좋은 명품도 사고 소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는 욜로 직장인이셨대요. 원래는. 연로 직장인. 네. 네. 그런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이게 해외 영업부니까 밖에 못 나가잖아요. 못 나가죠.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연봉 삭감도 되고 재택근무를 하셨던 거예요. 네.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졌어요. 내가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됐을 때 회사 돌아갔는데도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랬지? 그걸 보니까 희귀 질환이 생겼던 거예요. 아, 희귀 질환이. 네. 근데 이게 사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퇴사를 하고 그냥 남들 보지 않고 누군가한테 내 모습을 보여주기도 싫으니까 네. 시골로 이제 귀향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이제 아직 젊은 딸인데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기에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그래서 너 그러지 말고 행크라는 뭐 투자하는 곳이 있대. 거기 한번 가입해봐. 이렇게 네. 어머님이 권유를 해주셨대요. 멋진 어머님이시네요. 예. 어머니 권유로 들어왔으니까 내가 아직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은 안 돼 있는데 네. 여기서 그럼 뭘 하지? 하다가 책은 읽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일단 독서부터 해보자 하고 행동에 오셨어요. 근데 행동에 와서 그쵸. 맨 첫 그쵸. 출발은 책 읽는 게 정말 가장 발걸음 가볍잖아요. 그러니까요. 부담도 없고.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하셨는데 저희가 책만 읽는 게 아니고 습관도 이제 만들거든요. 네네. 그렇게 좋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건강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 좋아지니까 마인드도 이제 조금 더 회복이 되고 네. 그런 상태에서 행동에서 이제 창업을 시작한 한 선배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퇴사도 했고 몸도 조금씩 좋아지니까 나도 한번 사업을 해볼까 하고 창업을 하신 게 바로 붕어빵 사업이에요. 네. 붕어빵 사업. 근데 이게 붕어빵이 제목이 붕어 유랑단인가요? 오, 네. 제목도 괜찮네요. 그렇죠. 네. 이분이 아무래도 패션 회사에서 일을 하셔서 그런지 이런 센스도 되게 있으신 것 아,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네. 백화점까지 다시 성수동이네요. 그쵸. 시골 갔다 다시 행크를 통해서 성수동으로 귀환하다. 성수동 또 성공해서 또 네. 진입을 했네요. 또 성공해서 귀환을 하니까 그게 네. 또 남다르잖아요. 네. 붕세권, 네. 잉어 유랑단 한번 해볼까?
좀 더 크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예? 붕어 낙찰? 막 이런 거요? 잉세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팝업 스토어에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계세요. 곰젤리나님이 한번 저희 행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많이 행독 와서 건강해지고 이렇게 새로운 도전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시는데 네. 제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가짐, 또 즐길 수 있는 거, 이런 희망 긍정 모드가 있어야지 사실 가능한데, 그렇게 내가 원래 직장에서 그냥 9 to 6라거나 일만 했을 때는 직장 패턴에선 가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책을 읽고 커뮤니티에서 활동했을 때는 무언가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기 때문에 일단 뇌가 긍정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일단 마음이 건강해지고 이렇게 즐길 수 있으면 몸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즉 몸도 건강해지고 본인의 또 장기까지 잘 살려서 이런 붕어빵도 그냥 붕어빵 장사라고 하면 정말 이 동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오히려 백화점에 진출할 정도니까 또 흔한 아이템으로 또 크게 성공한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어머님도 축하드리고 곰젤리나님도 계속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책 한 권에 이런 힘이 상당히 큰 겁니다. 상당히 큰 거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런 걸 보고서 나도 그렇게 충분히 되겠다, 나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독서 그냥 흔한 독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읽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꿈대진님께서 예시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또 부탁을 드렸더니 준비를 해오셨어요. 꿈대진님이 지금 독서 모임을 오랫동안 이끌고 계셨는데 여기서 어떤 책을 과연 가지고 나올까 되게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한 권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네. 보도 셰퍼의 돈입니다. 네. 아마 이 책 들어보시거나 보도 셰퍼?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바로 돈을 벌고 싶으면 돈 버는 그릇부터 키워라. 그걸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 돈 버는 그릇부터 키워라. 돈을 벌고 싶다고 하면. 그쵸. 네네. 보도 셰퍼 아마 사무장님의 그 영상에서도 이제 다룬 적이 있는데 이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머니코치시잖아요. 머니코치죠. 네. 그리고 원래 파산까지 했다가 경제적 자유를 일구면서 그 안에서 깨달은 걸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세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요, 좀 와닿지가 않았어요.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책을 읽는데 투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 뭔가 이렇게 뚱그름 잡는 것 같고 뻔한 자기계발서 같아서 저도 처음에는 읽다가 한 3분의 1 읽고 덮었거든요. 맨 처음엔 덮었다. 네. 이거 안 읽히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5년이 흐르고 제가 이제 투자 경험도 쌓이고 저만의 어떤 투자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 책을 읽으니까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다뤘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경제적 자유를 읽는데 정말 깨알같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도 역시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따라서 같은 책도 다르게 느껴지는구나. 그걸 다시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럼 왜 이게 뜬구름 잡는 책처럼 느꼈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그런 문체나 단어 이런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신념에 대한 부분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보도 셰퍼의 돈을 다룰 때 얘기 드릴 게 바로 신념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냐면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념을 이제 아는 거였어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또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보도 셰퍼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삶에서 뭔가 원하는데 그게 풀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안에 어떤 신념이 내 안에 어떤 속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대요.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는 일단은 가장 먼저 그 뒤에 내 어떤 신념이 잘못되었는지 신념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 출발점이 일단은 신념이네요. 신념. 그렇죠. 우리가 뭐 내 신념이 어떤가 이거 평소에 알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신념이 좀 낡았다라고 하면 그걸 새로운 신념으로 바꿔줘야 된대요. 그런데 이걸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그걸요. 보도 셰퍼는 만약에 당신이 갖고 있는 이 신념이 당신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돼. 그럼 그건 계속 갖고 갈 신념인데 내 목표를 이루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면 그건 없애야 되는 낡은 신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좋습니다. 어쨌든 뭐 사람이 내가 어떤 신념을 갖고 있냐가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 한다고 해도 뭐 과장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드셰퍼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책들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을 읽는 자세도 중요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마음인지도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그 단어 하나가 크게 가슴에 꽂히고 내 삶을 더 좀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부자가 되고 싶지만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보도 셰퍼는요, 네. 당신이 원하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엔 차이가 있대요. 네, 원하는 것과 믿는 것. 네, 이거는 정말 차이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돈 많이 벌고 싶다 이걸 원하는데 한편으로는 근데 이 돈이 내 인생을 망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네. 모르는 사이에. 네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돈 벌고 싶다. 돈 얼마 벌 거야. 100번 쓰기 해도 인생이 안 달라지면요. 사실 내 속마음에는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고 보도 셰퍼는 얘기를 해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 우리 아이가 정말 이제 좋은 교육 시켜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남편 외벌이로는 힘들어. 나 돈 벌고 싶어. 내가 우리 부모님이 돈 때문에 그렇게 지지고볶고 싸우는 걸 보고 자랐는데 결국 나도 남편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아이한테 화풀이하고 정말 지긋지긋하다. 돈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을 내가 가져도요. 정작 내 속마음에서 내 주위에 돈 번 사람이 없는데 그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야? 네. 이런 의구심을 갖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아둥바둥해서 번다고 해도 우리 가족하고 괜히 소원해지고 내 건강만 망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런 신념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돈 벌고 싶다고 해도 돈이 벌리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바꿔줘야 된다고 보도 네. 셰퍼는 얘기를 해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는 좋은 결과, 좋지 않은 결과 모두 다 신념에 있고 네. 그 신념부터 찾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과 믿는 것 분명히 좀 구분을 하면 좋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지금 내가 아직 신념이 좀 잘 갖춰지지 않았다. 그럴 때는 신념을 어떻게 하면 바꾸면 되는지 그 부분까지 또 준비를 네. 해오셨습니다. 그래서요, 보도 셰퍼는 신념을 바꾸는 방법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요. 이게 되게 흥미로워요. 보도 셰퍼는 이 신념을 책상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책상? 네, 우리 책상 이 하면요. 책상이에요? 네, 여기 위에 상판, 여기 테이블 있잖아요. 밥상. 밥상. 네. 그죠? 밥상 머리. 그 예. 다음에 여기 이제 밥상을 받쳐주는 다리. 이렇게 이제 신념이 이루어진대요. 네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 만약에 낡은 거면 일단 새 책상으로 교체해줘야 되잖아요. 새 밥상으로. 네. 그러려면 이제 다리랑 생각을 먼저 분리해서 교체를 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돈은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만약에 생각이 있다고 하면요. 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그걸 한번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부자를 꿈꾸면 야, 돈 하면 오히려 복이 달아나. 그리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좋은 거지. 너가 그렇게 돈만 쫓으면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돈만 남아. 그게 행복하겠어? 이런 얘기를 항상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건물주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이제 임차인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있던 그 건물들의 건물주들이 다 한 70대, 80대 할아버지들이신데 이분들이 되게 조금 지독했어요. 그러니까 아껴서 쓰고 맨날 겉으로만 보면 전혀 건물주인지 모르는 그런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이 매월 이제 월세를 예전에는 받으러 이제 오셨었거든요. 직접 매월 이렇게 만나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아들들이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들들이 이제 다른 직업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건물만 보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걸 보면서 과연 돈이 많다고 이게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내 신념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 그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많으면 꼭 불행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만약에 돈이 많으면 내 아이 원하는 교육도 많이 해줄 수 있잖아요. 사무장님도 만약에 아이가 어떤 코딩을 원한다. 아니면 다른 뭔가 예체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해? 완전 쿨한 아빠, 그죠? 네, 저는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해요. 왜냐면 네. 이것저것 정해진 길이 딱 일로 가야만 성공한다가 아니라 그냥 일단 해봐. 그게 너무 불법적인 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고 하면 원하는 걸 네. 막지 않고 일단 해보라고 하고 뭐 기본적인 공부만 조금 하고 있으면 되지 공부를 막 목숨 걸지는 않고 네. 저는 하고 싶은 거를 일단 해보라고 권하는 스타일입니다. 진짜 이렇게 실제로 이제 불을 일구신 분들은 아이한테 오히려 원하는 걸 해줄 수 있어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예체능이나 이런 게 그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교육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사실 제대로 하려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도 운에 따라서 그런 영역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아이 좀 시키는 게 고민된다. 이럴 때 마음이 되게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흥미로운 기사를 봤거든요, 사무장님. 네. 돈이 많으면요.
하면요 이혼율이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월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요 네. 오히려 이혼율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원래 그냥 돈이 많으면 뭐 이제 약간 그냥 각자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이가 나빠지고 우리 기사 보면 재벌도 이혼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한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같이 더 행복하게 산대요. 왜냐면 일단 돈 때문에 싸우는 일도 줄어들 거고 이렇게 소득을 만들고 자산 만들 때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아 오히려 돈이 많으면 우리 아이한테 원하는 교육도 해주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신념으로 바꾸면 당연히 내가 돈 벌려고 할 때 이게 더 힘이 돼서 나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어쨌든 신념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요. 사실 뭘 하면 부자가 된대, 뭘 하면 부자가 된대. 아직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확신을 조금 더해줄 수 있는 네. 경험과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책을 읽었을 때 내 주변의 경험과 증거가 이거를 받쳐주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생각대로 경험한 분들의 글, 네. 영상, 그 다음에 이런 성공 사례들을 모아간다고 하면 내가 이 도전을 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에 대한 경험과 증거를 더해줄 수 있는 게 이런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서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이런 독서 모임이나 여러 스터디 같은 거를 활동하시다 보면은 네. 너무 많은 경험담과 맞아요. 너무 많은 증거들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아 그래 나도 이제 하면 할 수 있겠구나. 정말 되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념을 바꿔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산타 고정이 님이 우리 딸도 예체능으로 간다고 아이가 너무 행복해해서 돈 많이 벌고 싶다고 하세요. 네네. 이렇게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돈 벌고 싶은 이유가 생겼다면 네. 또 새로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작이니까 이렇게 신념을 바꿔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안 그래도 뭐 아이가 하고 싶은 것도 이것저것 해보다가 지치면 또 딴 것도 해봤다가 저는 경험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책 한 권이지만 책 한 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뭐 경험도 나누고 주변에 이런 사례도 얘기하고 하면 이 한 권을 또 가장 맛있게 읽을 수가 있고 부자들이 꼭 빼놓지 않고 성공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공통적으로 모든 부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서예요. 맞습니다. 책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라. 내가 성공을 할 때 성공한 사람, 부자가 된 사람을 가장 빨리 제대로 된 분을 만나는 거는 독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독서부터 하나씩 좀 시작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직 공부를 시작해 보지 않았던 분들은 책 읽기, 나 혼자 책을 읽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우리 또 꿈돼지님이 이끄는 행크 독서 스터디가 있어요. 행크 독서 스터디를 통해서 한번 첫 시작을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성공의 신념을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꿈돼지님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지금 힘든 시기인데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셨는데요. 여러분 제일 인생에서 힘든 시기에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바로 독서와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일단 돈이 없어서 그리고 시간은 많아요. 근데 내가 풀어야 될 문제는 많기 때문에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시기거든요. 너무 힘들지만 이 시기에 공부하고 책 읽으면요 오히려 이 시간이 내 인생에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마치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여러분들 혹시 힘드시면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행크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책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둘씩 내 인생 기회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독서법 어떻게 책을 고르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그다음에 추천 도서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꿈돼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